서울 사는 제이라는 분이 보신 사연인데요. 어머니께서 만 65세 되셨고 키 153cm, 체중이 한 62에서 3kg 정도 되시는 분인데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육안으로 봐도 지속적으로 붓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2012년 그러니까 몇 년 전쯤에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도 하셨고 반월상 연골 파열이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왼쪽 무릎이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그 연골 중간에 얇은 실선이 보였고 그것이 손상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절골술 이라는 것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권유를 해보신 모양이에요. 이 근위 경골 절골술 이게 뭔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군데 또 병원을 또 전전을 해봐야 되는 건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절골술 아주 뭐 뼈를 절단해내는 수술 같죠? 근데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네, 이름은 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그 인공관절 수술이 더 큰 수술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인공관절은 사용 연도가 조금 10년 정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사용을 하면. 너무 일찍 하면 나중에 그게 마모가 됐을 때 다시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연세 타이밍을 좀 잘 봐서 하는 게 좋고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사용 기간이 있다고 10년 하면. 정도니까. 그럼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절골술입니다. 근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그 마모가 될 때 이 부딪히는 그 뼈들이 자극을 받아서 웃자라게 돼요. 그래서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하는 뼈 덩어리들이 좀 자라고 그것들이 마찰해서 더 힘들 수가 있어서 네. 그 튀어나온 뼈를 좀 먼저 제거를 해서 불편한 게 없게끔 하는 게 절골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니니까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어머님 상태가 걷기가 이렇게 힘드시다면 네. 하고 나서 이게 100%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더 잘하거나 더 아플 수도 있긴 한데 인공관절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시술로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찾아간 병원에서 제대로 권유를 해주신 거네요. 여기 네. 사연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게 고민인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정형외과 현대의학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튀어나온 뼈를 제거해 주는 게 그 효과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또 원래대로 아프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현재의 어머니의 무릎의 통증의 평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아프시다 그러면 그걸 해야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그거는 이 절골술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많이 아프신 게 아니면.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이분도 이제 뭐냐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인공관절을 그 하기에는 약간 너무 이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아마 이분도 그거를 그러니까 권해주실 수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네. 근데 지금으로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사실 고민했던 방법입니다 이게. 네. 어떤 그러면 판단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면? 절골술을 받았는데 제 정형외과 전문의 친구 2명의 의견이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네, 곤란하죠 진짜. 하자 그랬고 저 다른 친구는 또 지켜보자. 아니야 그거 해봤자 얼마 안 가.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통증이 좀 심해지셨을 때 그때는 아예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네. 절골술 했어요? 인공관절 하셨어요? 아니 절골술 했어요. 인공관절 예. 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안 아프시면 그래도 아프면 인공관절 하자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그다음부터 별로 통증을 안 일으켜서 인공관절까지는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네요. 저희 어머니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당해 보니까
당해보니까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뭐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 조 기자님 어머님처럼 정말 해피한 케이스, 다행인 그러게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상생활의 질이 얼마나 나빠졌나 무릎 때문에 그걸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같은 수술을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의사라고 당신만 괜찮다고 우리들은 수술 받고 다 아픈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또 신경 써줬다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 영역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고 사실 대부분이 안 좋아해요. 이 절골술을 받고. 그래요. 안 좋다는 것은 아파 다시 통증이 오는 거죠. 네, 몇 개월 지나지 그러니까 않아서 다시 아파지는 거. 더 악화되는 게 아니라 네. 예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어.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수술이라고 그것 받았는데 때문에 영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발한다는 그러니까 이 수술은 이제 느낌이니까.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이거를 막 대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간단하게 우리 이제 뭐 뾰록지 나면 뾰록지라고 하나요? 뾰루지. 뾰루지인가요? 뾰루지가 나면 그걸 좀 떼어내는 것처럼 정형외과 선생님한테는 그런 거니까 너무 아프다면 할 수 있는 수술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개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말씀드렸지만 질문. 만약에 절골술을 한번 해서 한 6개월 정도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재발이 돼서 다시 아파요. 또 다시 절골술 합니까? 그래도 상관없나요? 여러 번 절골술을 반복을 해도 무릎에 별 지장이 없나요? 그러니까 절골술 자체는 이제 튀어나온 뼈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또 튀어나온 뼈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튀어나온 뼈 때문에 통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걸 딱 떼는데도 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보면 이게 뼈와 뼈 원래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공간이 무릎을 보면 있어야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간은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거기에 차 있는 건데 그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이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작용으로 어떤 뼈 같은 것들이 자라나서 그러면 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거해도 근원적으로 이 닳고 있는 뼈와 뼈가 연골이 닿아서 뼈와 뼈가 맞닿아서 생기는 통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인공관절밖에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은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그러니까 제가 87세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레지던트 할 때.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무릎을 아파하세요. 근데 그럼 당연히 수술 권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파하시지만 87세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정형외과 교수님이 오셔서 수술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연세가 있는데 어떻게 수술하시냐고 했는데 교수님이랑 다 얘기가 됐으니까 하겠다 하고 나서 뭐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걷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잘 못 걸으셨는데 안 아프니까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살 것 같다라는 이 멘트가 정말 중요해요. 환자한테 살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원장님한테 생각난 김에 그 관절 아픈 분들, 무릎 아픈 분들이 글루코사민 많이 드셨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임 원장님이랑 얘기했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저 뉴스에도 한 적 있어요. 미안해. 조 기자님 미안해. 맞죠? 그런 맞아요. 말씀 요즘에 하신 적 있죠? 글루코사민이 관절에 효과가 아직도 있다 없다에 대한 뭐 논박이 있어요. 이거 많이들 찾아 드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 하나 만들었어요. 관절에 좋은 제품을. 글루코사민으로? 아니요. 글루코사민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관절 관련된 까마귀 쪽나무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건강식품인 거죠? 건강식품?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가 돼서. 그리고 지금 회사명 들어가는 거는 삐 처리가 저희가 광고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네. 하여튼 혹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글루코사민이라는 관절에 좋은 것들이 지금 효과가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나 그거에 대한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쪽 L사와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해서 또 결과를 또 얻어야 되겠죠. 1차 파일럿 테스트 및 임상 실험에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생길지는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루코사민 찾아서 챙겨 드셨던 분들은 좀 억울하시겠는데요. 현재는 효과가 없다고 완벽하게 입증이 된 상태입니까?
논란이 있다. 한쪽은 있다. 한쪽은 이제 뭐 결과했더니 없다. 이게 예전만큼 무턱대고 믿을 상황은 아닌 거네요. 네, 논란이 생긴 글루코사민 상황이니까. 그 참 부모님한테 애써 챙겨서 드렸던 약인데 네.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는 제법 상태. 많이. 예. 그렇군요. 글루코사민에 대한 이런 얘기들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억나서 좀 챙겨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절골술. 이름이 무시무시한 것만큼 그렇게 아주 위중한 수술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삶의 질. 살 것 같다. 안 아파서 살 것 같다. 거동하기 좀 편해서 살 것 같다. 이런 말씀 듣길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라면 제가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의사 입장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절골술을 받고 계속 아프잖아요. 그럼 의사한테 와서 컴플레인이 합니다. 환자들이. 뭐 수술 받았는데 왜 똑같냐. 그렇겠죠.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 짜증이 나겠죠. 자기는 바로 인공관절 안 하고 네. 책에 나온 교과서 이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컴플레인하고 너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수술 뭐 어쩌고 이렇게 환자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인공관절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기 싫으면. 근데 교과서대로 하고 환자를 배려해줬는데 환자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과 절골술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네. 안 좋아도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고. 의료 현장에 이런 사실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상식처럼 알고 저는 계시면. 개인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아프실 때 약으로 통증 조절을 하시고 나중에 정말 못 참겠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게 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그렇군요. 우리 셋의 의견이 다 조금씩 이렇게 결을 좀 달리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이제 좀 들으셔서 각자의 판단이 또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뽀얀 거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제가 들어오니까 더 재밌죠? 네. 이렇게 막 강요를 막 해가면서. 신나. 막.